자, 72페이지. 자, 문학 72페이지. 빨리 드리고 와. 교무실에 가면 예쁜 조교쌤이 있어. 또 그냥 오겠다. 그지? 자. 그래도 모의고사들을 그래도 많이 봤네, 다. 다행히. 이렇게, 심테스트 하기 전에, 쌤이 작년에 이제 어저께 뭐를 정리했냐면, 그 와중에 그 작년 수강생들 그 대학 간 거를 여러 번 쭉 정리를 했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대는 죄송합니다. 정시를 한 명도 못 보냈어요. 내가 정시로. 수시로 작년에 서울대를 이제 4명 보냈었거든. 수시로. 근데 이제 연고대는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비슷해. 얘들아. 제가 연고대도 꽤 많이 보냈는데 근데 역으로 중경외시 쪽으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정시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 그런 게 있어 얘들아. 물론 너희들이 중경외시가 성이 안 찰진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수시에 그러니까 우리 수학 때문에 그래. 수시에 지금 수시에 목숨 거는 사람 잠깐만 손 들어봐.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사람은 내가 조금 따로 시간을 좀 마련을 좀 해줄게. 월요일 반은 수시 집중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자, 내가 작년에 토요일 반을 심리 테스트를 하다가 6월에 중단을 했어. 애들이 눈빛이 심리 테스트 안 해도 돼요 라는 눈빛이라 열심히 수업만 했는데 볼게 얘들아. 화이팅! 자 친구들이랑 수능 끝나면 캠핑 가고 싶지 않냐? 자, 야 그리고 내가 심리 테스트를 너무 많이 했잖아, 그치? 혹시 중간에 겹치면 얘기를 해줘야 돼. 난 나름대로 심리 테스트 한 진도를 여러분 써놓거든? 선생님 그 노트가 있어야 돼. 심리 테스트 애들 뭐 했는지.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쓸데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자, 친구 5명이서 자, 나 포함이야. 캠핑을 갔어. 자, 이제부터 5개의 일을 줄 테니까 친구 5명을 떠올려야 돼. 나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친구 없으면 그냥 반 애들 아무리라도 해, 얘들아. 자, 그러면 이 5가지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줄 텐데 이 5개를 누구한테 배분을 할지. 이거는 얘가 올려. 이거는 얘가 올려. 그걸 하는 거야. 알겠지? 자, 1번. 텐트를 치는 사람. 2번. 불을 지피는 사람. 장작을 패는 사람. 강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물고기 거서 이제 먹는 거야, 얘들아.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 5번째, 채소를 뜯는 사람. 자, 시간 좀 줄게. 나는 친구 5명하고 캠핑을 일단 갈 거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 5명을 어때? 요 역할로 어때? 일단 5명을 먼저 떠올려. 누구랑 갈지. 그리고 5명을 이 역할에 따라서 한번 나눠봐. 얘는 장자, 얘는 야채, 얘는 강가에서 물고기. 됐어? 자, 2번째. 사랑, 이거 있니? 사랑을 영어로 하는 거? 했어, 안 했어?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테스트인데 안 했나 보지? 자, 사랑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 거야? 러브가 아니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쌤이 대학 다닐 때 쌤이 학고사에 사랑의 팡세라는 걸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그 학고사 내 후배 갔다고 친구가 오더니, 야야야, 우리 학고사에 대학교 가면 이제 학고가 있어.
칸이 한 칸이 비는데 이걸 지금 쓸 게 없대. 그래서 너 말장난 되게 잘하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뭐 개그 같은 걸 넣거나 네 마음대로 해보래. 그래서 내가 그때 쌤은 중2 때서부터 연애를 했잖아.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의 팡세를 연재를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게 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여러 번 그거를 연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러브하고 라이크. 일단 우선 이것부터 얘기할게. 자, 사랑은 영어로 다음 넷 중 무엇일까? 1번 feel. 사랑은 feel이다. 2번 understand. 도경아 understand가 뭔지 알지? 그래, under 밑으로 stand 서다. 물구나무 서는 걸 understand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농담 아니야. 어원이 그거야. 한자 성어 중에서 그거 있지. 역지사지. 서로의 처지를 어때? 바꿔서 보는 거에서 물구나무 산다라는 건 그 사람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한다라는 그런 관점에 어원이 그거야. 이 새끼들. 그런 것도 모르고. 자, 3번 give and take. 4번 only you. 그래서 그때 사랑의 팡세에 썼던 게 뭐냐면 러브하고 라이크는 봐봐 겉으로 보면 똑같이 L-E-L 겉으로 보면 똑같아. 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러브와 라이크는 달라. 얘들아, 부모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니 좋아하니? 사랑하지. 왜? 사랑은 인스파이트 오브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따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지. 라이크는 뭐야 영어로? because of야.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까 좋아할까? 이 새끼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나는 너희들이 내 수강료를 내줘서 좋아한다. 이 새끼들아. 나는 니들 한 명이 다 돈이야. 난 그런 새끼야. 나를 그렇게 보고.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점은 그거야 얘들아. 이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혼자 있는데 바퀴벌레가 지나가. 자, 그럼 다음 중 너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1번 책받침으로, 아니야, 책으로 때린다. 2번 소리를 지른다. 3번 바퀴벌레를 그냥 보내고 아니야 미안해, 뿌리는 바퀴야. 알지? 4번 신경 안 쓴다. 5번 잡아서 이쑤시개로 뚫는다. 쌤이 예전에 한번 뭐 해본 적이 있냐면 바퀴벌레를 손으로 안 잡고 두루마리 휴지 있지, 그 가운데다가 걔를 딱 놨어. 그리고 그 위를 책으로 덮어놨어. 둘 중에 하나겠지. 쌤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굶어서 죽든지 먹을 게 없으니까 숨이 차서 죽든지. 정확히 내가 뭐이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거 하지, 뭐 이렇게 콩나물 심어놓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3일 있다가 이러고 봤어. 바퀴벌레는 살아있어. 뭐를 먹냐면 그 화장지 중간에 있는 그 두꺼운 도화지, 그 심 있지, 그걸 먹으면서 자라. 바퀴벌레는 세상에 못 먹는 게 없대. 바퀴벌레는 여러분 심지어 뭐도 먹는 줄 알아? 핵 분진도 먹는데. 그래서 지구상에 핵폭탄이 터지면 유일하게 살아남는 생물이 바퀴벌레래. 조심해. 나중에 바퀴벌레가 지배하는 생활에서 그것에 생각할 수 있어. 바퀴벌레가 여러분 그만큼. 내가 나중에 바퀴벌레와 사투했던 얘기도 한번, 날아가는 바퀴벌레와 사투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 그거 읽으면 너 이따 보면 정말 바퀴벌레 무서워. 자 이제부터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줄게. 자, 시우는 이 중에서 뭐 해? 2번? 요거? 시우야? 희준은 뭐야? 4번. 1번 손 들어봐. 1번. 선생님 저는 1번 합니다. 텐트 치는 사람. 오케이. 이 5명이 있을 때 이 3사람은, 1번에 쓴 사람은 5명이 모일 때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 텐트. 리더야, 리더. 자, 불을 지피는 사람, 내가. 괜히 들겠다. 자, 이 세 사람 뭐냐면, 친구들 5명이 모이잖아. 이 5명이 모일 때, 야한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 야한 이야기를 어때? 주도하는 사람. 자, 장작! 쌤, 저 장작 패요. 이 4사람은 내 친구들 중에서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아파. 은근히 잘 다쳐. 이런 사람들이 어때? 태인이 은근히 잘 다치니? 이 사람들은 어때? 은근히 잘 다쳐. 5번, 채소를 뜯는 사람들. 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사람은 5명이 모이잖아? 생태계 먹이사슬 해서 이 사람들은 풀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 그 다음에 강에서 물고기 손들어. 이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이거였어? 4번. 4번이라고 했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은근히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남들이 보면 안 그러는데 은근히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5명 중에서 어때? 되게 잘 나서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대. 자, 이거 한번 보자. 너희들 어떤지. 사랑은 필 손들어.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홍석이 아직까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필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랑을 하기 바랄게. 알았지? understand. 이 사람들은 과거에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알아본 사람. 태인이 몇 살 때 알아봤어? 초딩 때 말고 새끼야. 10살 때 초딩 때인데 18살 때 얼마 안 됐네. 예. 쌤은 우리 애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그 활동보조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쌤이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학교까지 가서 애를 이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등하교를 혼자 못하니까 가서 내가 이제 그땐 재종만 수업, 아침에 쌤이 그래서 재종만 수업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활동보조 쌤이 계신데 이제 학교에 가면 언제나 그 현관 앞에서 원래 선생님 학부모들 못 들어가잖아 원래 요즘 학교는. 근데 이제 쌤은 학교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있어. 진짜 재밌는 애들 많아 애들. 그럼 초딩들이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래서 막 애들끼리 별짓할 다 해. 근데 이제 한 3, 4학년 5, 5학년 돼 뭐예요? 이제 3명이서 이렇게 실내화줌을 하면서 한 애가 야 누가 나 좋아한다. 여자 이름 얘기하면서 누가 나 좋아한다 그래. 근데 또 2번째가 그래? 누가 나 좋아해? 또 지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3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학교에서 식당 아줌마들하고 선생님들 빼면 다 나 좋아해. 완전 뻥치는 거지 얘들아. 애들은 좀 초딩이 그런 게 있잖아 얘들아. 그래갖고 나머지 둘이 뷰시 그랬더니 진짜 다 좋아해 그랬어. 근데 마침 그때 여자애 한 애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둘이 걔한테 야 너 쟤 좋아한다며. 그런 거지. 왜? 걔는 이제 모든 여자애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둘이 그냥 놀리려고 그런 거야. 근데 농담이 아니고 여자애가 딱 그 말을 듣더니 실내화 주머니를 가지고 그 모든 여자애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그 있지 걔를 그 실내화 주머니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걸로 패대기를 막 계속 치는 거야. 내가 너를 왜 좋아해 딱 그러고. 와 진짜 이 초딩들의 세계는 우리하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 자 give and take 손들어. 사랑은 주고 받는 거다. 이 사람들은 아쉽게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only you. 이 사람들은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거나 누군가와 어때?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솔직히 너희들이 좀 부러워. 너희들은 앞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가슴 떨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럴 거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떨잖아? 그건 이제 불륜이 돼버리잖아. 나는 그치? 진짜로. 근데 불쌍하지 않은 게 근데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사랑을 하고 있잖아. 쌤 우리 자식들 있잖아.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그거하고 또 달라. 자 마지막 이거는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 반응이야. 1번 책으로 딱 손들어. 오케이 이 사람은 딱 얘기해줄게. 싸대기 한번 딱 때려. 딱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한 번은 용서해 주는 스타일. 한 번은. 소리를 지른다 손들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을 못해. 남들에게 어때? 도움을 청해.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보통 여자들이 언니한테 얘기하지. 그럼 언니가 어때? 그 불륜의 상대를 찾아서 야 이년아 뭐 알지?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뿌리는 바퀴야. 그러지 말자.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계속 매달려. 뿌린다. 우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나한테 돌아와. 매달리는 그런 사람 안 그럴 것 같지? 신경 안 쓴다. 손들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때? 바람 피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야. 자, 이쑤시개로. 이 사람은 뭐냐? 맞바람. 무슨 말인지 알아? 너만 바람 펴? 좋아. 나도 바람 필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하는 전형적인 어때? 맞바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고전 소설 2개하고 현대 소설 하나까지 여러분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설 정진사전. 자, 별표 2개. 약간 소설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거 여러분 내가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잠깐만. 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72페이지 자, 등장인물하고 자, 줄거리 잠깐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읽고 나서 여러분 얘기할게. 읽어봐 얘들아. 아이고. 이거 나중에 저거 읽고 다시 중간중간에 뭐 넣어야 되니까 얘들아.
옆으로 좀 길어 얘들아. 와이프가 셋이라. 뭐야,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어본 거야. 자, 됐죠? 자,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줄거리 볼게요. 충청도 괴산에 사는, 자, 읽자. 정진사에게는 얼굴과 목소리가 아주 닮은 창인과, 여기 봐, 정창인. 보통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때? 여기 봐, 정공자, 남자를 가리키는 이제 얘기야. 자, 정창인이 있었고, 자, 여자의 이름은 뭐냐면 정규봉이야. 근데 얼굴과 목소리가 비슷해. 과연 누가 이상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지? 남자애한테 여자 목소리가 나는지 여자애한테 남자 목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 자,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쌍둥이 남매가 있었다. 그리고 이웃에는 박공의 딸 춘경과, 즉 박춘경과 최공의 딸 옥년, 최옥년이 여러 번 있었어. 어느 날 박, 최 두 소저가 정소저를 박소저의 집으로 청하였으나 이해가지? 자, 우리 한번 베개 파티하자, 파자마 파티하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둘이 여기 막 얘를 초대한 거야. 근데 얘가 어때? 그때 몸이 아픈 거야. 집중! 자, 몸이 아파서 어때?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 새끼가 변태. 그래? 그러면 네가 못 가면 내가 여장하고 한번 가볼게. 이상한 새끼지? 그래서 그 여자들하고 내가 즐겁게 놀다가 올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건이야, 이해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를 해? 여장을 한 거야. 니들은 여장 해본 적 있니? 우리 때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지금 문화하고 달라서 우리 때는 대학 문화가 좀 이런 말 뭐하겠지만 되게 권위적이고 어때? 퇴폐적이었어. 그래서 선배들이 여러분 시키면 다 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뭐 한 적도 있었냐면 우리 과가 남자 5명이라고 그랬지. 5명인데 전철 그 재물포역이야. 거기 딱 여기에 전철 그 문 열리는 앞에 딱 가서 이거 해야 돼. 왜 그런 거 시켰는지 모르겠어. 전철 문이 열리면 5명이서 전철 안으로 굴러 들어가. 들어와서 일하는 다음에 나는 남보다 하고 두두두두 하고 나와야 돼. 선배들이 그런 걸 여러 번 시켰어. 너희들 예전에 왜 그런 게 없었는지 알지? 경희대에서 옛날 대학 때는 여러분 선배들이 신발, 자기 신발에다가 술 버가지고 소주 버가지고 얘기 들어봤어?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다가 경희대에서 한 애가 술 먹다가 죽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그런 문화가 없어진 거야. 우리 때는 선배들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나도 들어가고 뚜루룩 나는 람보다. 근데 경필이라는 애가 나오다가 못 나왔어. 우리 넷은 다 나왔는데 한 애는 거기 갇혀가지고 얼마나 쪽팔렸겠냐. 여러분 그런 적도 있고. 근데 뭐도 있었냐면 나는 가위바위보에 걸린 사람이 우리 때 방구탄이라고 있었어. 방구탄. 딱 하면 어때? 빡 하면서 방구 냄새 하면서 피익 소리가 나는 게 있어. 가위바위보. 인하대 앞에 가서 이제 그걸 했어요. 가위바위보. 내가 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문으로 타가지고 방구탄을 던지고 엎드려! 던지고 이제 뒤로 나오는 거야. 스탑 타가지고 그거 해, 뭐 쪽팔리고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얘들 되게 무모해. 그래서 엎드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고 딱 나왔어. 그래 딱 나와서 너무 기분이 재밌었어.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방구탄에 안 가져갔냐고. 방구탄을 내가 안 갖고 간 거야. 보니까 내가 거기다 내 지갑을 던지고 방구탄인 줄 알았는데 지갑을 던지고 여러분 나왔어. 그랬던 적도 있고. 그리고 후배들 여장을 시켜요. 여장을 시켜가지고 여장 콘텐츠에서 막 1등 해서 나는 그 컴플렉스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이미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희들 요즘 롯데리아에서 그거 아는 거 알아? 포켓몬 워터볼 오뚜기? 뭐 봐, 롯데리아에 가면 뭐를 하냐면 오뚜기인데 그 세트를 사면 그거를 인형인데 오뚜기 인형이야. 8,900원에 파는 게 있어. 근데 우리 그 둘째가 포켓몬을 너무 좋아해. 쌤이 대학 다닐 때 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타이즈 트라우마가 있어. 타이즈.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발레를 배웠어요.
우리가 발레를 다 배웠어. 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발레를 배울 때 여러분 타이즈를 신잖아요. 타이즈 신고 발레를 해. 근데 우리 과가 남자가 5에 여자가 32이야. 생각을 해봐. 남자애들이 얼마나 쪽팔리겠냐. 5명에서 이렇게 타이즈 신고 있다가 여자애들 막 들어오잖아. 그럼 막 서로 미안해. 이게 막 이러고 이렇게 뒤로 돌고 막 그래. 타이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너희도 이제 알지? 요즘 나이 돼서 많이 알지? 쌤이 요즘 하는 운동이 뭐라 그랬어? 필라테스. 여자쌤이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입어야 되더라. 그리고 대신 여기다 이제 반바지를 이렇게 알아? 그럼 반바지 이렇게 입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옷도 끼얹고 가는데 쌤이 집이 바로 내려오면 주차장이야. 주차장. 그래가지고 바로 필라테스 앞에 그 주차장이 있어서 그냥 요즘은 편하게 타이즈 신고 반바지 입고 위에 이렇게 외투만 이렇게 걸치고 그러고 가. 근데 내가 트라우마를 의지가 결국 이기더라.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타이즈 신고 이제 운전해갖고 집에 오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 유리가 그걸 너무 갖고 싶은데 범계역에 그게 없대. 다 돌아봤는데 다 절판이 됐대. 아 알았어. 딱 했는데 선생님이 그 이편한 세상인데 옆에가 램이 아니야. 거기 롯데리아가 있어. 전화를 했더니 펭귄 하나가 남았대. 하나 남았대. 고민을 많이 했지. 그러다가 딸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 그거를 입고 정확히 5분을 걸어서 롯데리아까지 가서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쳐다봐. 타이즈 신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가갖고 50 먹은 사람이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포켓몬 몬스터 워터볼 달라고.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서 해가지고 또 올 때는 이쪽에 불고기 버거 세트를 들고 이쪽에는 포켓몬 워터볼을 들고 그것도 없었어 얘들아. 이거 주머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5분을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저 병신은 뭐지? 라는 진짜 그런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쌤은 진짜 타이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 아 땀에 대한 사랑 의지가 그거를 이제 다시 너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이래? 나 이런 말 할 때 아니야. 자 다시 자 그러자 셋째 줄. 자 이제 잠깐 전공자가 여장을 하고 가서 놀다가 창인이 쓴 시를 보고 그가 남자임이 드러나. 난 너무 궁금해. 이 시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아. 무슨 내용이길래 과연 시의 내용을 보고 남자가 뭐 나는 오늘 서서 소변을 봤다 뭐 이런 걸 썼든지 뭐 이런 걸 썼겠지. 그러니까 어때? 걸려드는 거야.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박, 최 두 소저의 부모는 웃기지 않아? 그것도 인연이다. 그것도 인연이야. 왜? 밤을 어쨌든 외간 남자가 보냈잖아. 야 일어나. 외간 남자가 이제 밤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 두 부모가 안 되겠다. 너희들 이하고 결혼해.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시킵니다. 너희들 나중에 결혼하고 싶으면 여동생 친구 파자마 파티에 여장하고 가세요. 그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자 여장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약혼도 시켰어. 아직 결혼 안 한 거야. 한편 박소저의 여기 보자. 박소저에게는 나 사촌 오빠인 누가 있냐면 김광철이 있었어.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박준경은 여기 봐. 얘한테 속았잖아. 이 집안에. 그러니까 뭐 이게 복수라 그래서 뭐 심오한 복수가 아니라 장난 같은 복수야. 좋아. 우리만 당해? 오빠 여장해. 여장해서 얘한테 가. 오빠도 응? 그래서 여장 갑니다. 그랬더니 정진사도 그래? 이것도 인연이다. 둘이 결혼해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약혼을 시키는 거야. 소설이 좀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내가 읽은 내용은 여러분 그거야. 거기까지야 얘들아. 이 소설도 자세한 줄거리는 여러분 없어. 읽고 나서 내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 자 한편 박소저에게는 사촌인 김광철이 있었다. 광철과 규봉 사이에 이미 예전부터 혼담이 오갔어. 박소저는 광철을 여장시켜 정진사의 집으로 보냈고 복수하고자 하는 이 복수가 이게 아니야. 장난 같은 복수야. 이 일을 계기로 김공자와 정서조도 약혼하게 된다. 자 이후 창인과 광철 두 공자는 과거에 급제하고 각기 약혼녀와 드디어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얘는 약혼녀가 아니야. 약혼녀들과 혼인하게 되는 거고 얘는 약혼녀
정공자와 혼인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정공자는 2조 판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막 그 다음서부터는 정판서라는 이름으로 나와. 근데 되게 웃기지 않냐 얘들아? 소설의 제목은 정진사절인데 정진사는 지문에 별로 안 나와 얘들아. 그 아들과 딸의 이야기야. 제목은 그런데 여러분 그래. 비슷한 거 하나 더 뭔지 알아 얘들아? 내가 얘기했나? 마법의 성? 얘기했지. 마법의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 제목은 마법의 성인데 마법의 성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라고. 똑같아. 정진사도 여러분 어때?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자, 정판서에게는 일지라는 여기 봐 첩이 있었어. 이제 더 심각한 얘기다. 첩. 근데 이 일지라는 사람이 옛날 소설에는 왜 그런 걸 노골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어. 아예 지문에 못생겼다고 나와. 지금 소설에 여러분 어때? 여자가 못생겨서 남자가 싫어한다 여러분 어때? 큰일 나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설에서는 정창인이 일지가 어때? 못생겨서 싫어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근데 선생님 일지하고 왜 결혼을 했어요? 일지가 이 사람이 옛날에 어사였을 때, 혹시 에피소드니까 알아도 어사였을 때 어사인데 한 소복을 입은 여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창인을 죽이려고 그래. 내가 이 짜잘한 에피소드는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어. 나중에 자료 줄 거야. 오케이? 그 강의도 한번 더 들을 거고. 정창인을 소복 입은 여자가, 그러니까 그 어사가 됐을 때 소복 입은 여자의 남편에게 벌을 줘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소복 입은 여자가 어때? 그거를 복수하려고. 그러다가 일지가 여러분 그때 정창인을 구해줘. 그러니까 일지가 생명의 은인인 거야. 그래서 일지를 첩으로 삼은 그런 에피소드도 여러분 앞부분에 간단하게 여러분 나와. 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첩이 있었다. 일지는 간악하여 두 부인을 시기하였다. 이때 마침 정판서가 청나라에 사신을 가자 일지는 방탕한 차도를 사귀어 정보로 삼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일지에게도 나쁜 년이지만 조력자가 있어. 일단 차돌이 있어. 자, 해서 최부인에게 어때? 모함을 씌워. 자, 두 가지 모함을 씌웁니다. 첫 번째 모함은 제일 많은 모함이 뭐야? 옛날에 첩들이 하는 모함 중에서 제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했다. 자,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도를 그 근처에서 어때? 왔다 갔다 시켜. 외간 남자에게 정을 통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진사가 저기에 나와 있는 최홍련 최씨 부인을 믿어. 우리 며느리는 어때? 절대 그런 애가 아니다. 자, 도저히 안 넘어가거든. 그래서 최홍련을 모함을 하는데 뭐를 이번에 모함을 하냐면, 자 보세요. 박춘경에게는 금석이라는 아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에게도 어때? 평출이라는 아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최홍련은 딸만 있어. 그래서 일지가 누구를 죽이냐면 금석하고 평출을 죽여. 자기 아들도 죽여. 그리고 누가 죽였다고? 최씨 부인이, 최홍련이 어때? 죽였다고 모함을 하는 거야.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거야. 왜? 모함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만 죽이면 여기 봐! 자기가 의심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인 거지. 그러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석은 나중에 산신령이 약을 줘서 어때? 살아나. 얘는 그냥 되죠. 얘는 그냥 되죠. 얘는 어때?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 중편이야. 잘 들어봐. 자,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제 최홍련은 쫓겨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누가 남았어? 박춘경이 남았지? 자, 읽어볼게. 자, 일지는 간악하여 시기하였다. 이때 마침 정판서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자 일지는 방탕한 차도를 사귀어 정부를 남고 그가 작당하여 최부인을 모함하고 시아버지 정공이 최부인을 어때? 내쫓지. 이제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박부인은 절로 피신하게 한다. 아무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봐, 일지가 박부인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피해가 당신한테도 갈 수 있으니
당신 절로 가서 피하세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박준경은 그 의도도 모르고 절로 가서 이제 피신을 해. 근데 그 절에 여러분 누가 있냐면 봉돌이 있어. 자, 봉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거기 박부인이라는 사람이 갈 텐데 예뻐 잡아다가 납치해서 걔랑 결혼해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 봉돌이 좋아 나 살게 이제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잠깐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봉돌과 일지가 안면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봐, 일지가 봉돌을 차도를 통해서 이제 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돌은 박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자, 그럼 이제 박부인이 절에 있지. 자, 봉돌이 온 거야. 짜잔 납치를 해야지. 자, 읽어볼게요. 자, 이어서 불량배 봉돌을 시켜 박부인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도록 하고 거른을 시켜 박부인의 아들을 죽이라 명한다. 여기 봐, 아까 금석이는 죽었다고 어때 다시 살아났지? 또 죽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박부인이 산신령의 도움으로 어때 다른 곳으로 어때 다른 절로 어때 피신을 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봉돌은 누구를 납치하러 왔어? 박부인을 납치하러 온 거야. 근데 박부인은 어때 산신령님이 뿅 해서 다른 절로 옮겨.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오냐면 일지가 잘 납치했나 못 납치했나 이렇게 어슬렁거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봉돌이 일지가 누군 줄 알고 박부인인 줄 알고 누구를 납치해? 일지를 납치해요. 아 몰라 이상해 얘들아 소설 내용이. 자 그러나 박부인이 산신령의 도움으로 절로 피신하고 일지 자신이 봉돌에게 납치하여 그와 같이 살면서 숭조영사를 하게 되고 박부인의 아들은 노승에게 어때? 팔려. 일지는 봉돌의 구박을 받던 도중 맨날 맞아. 그리고 어때? 술장사에 장돌뱅이와 눈이 맞아 함께 도망가려다 발각되면서 장돌뱅이는 봉돌에게 살해되고 일지와 봉돌은 살인죄로 어때? 투옥이 돼.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분. 자, 이때 일지는 정판서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기생을 시켜 정판서에게 자신을 구출해달라고 청해. 그러나 가정의 변고가 일어났음을 알게 된 정판서들은 하인들을 신문하여 사태의 진상을 밝힌 뒤 됐어?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일지가 최영련을 모함했구나, 박준경을 납치하려고 했구나, 이런 사실을 모두 안 뒤 모해자들을 얘들 다 죽여. 자, 다 죽이는데 일지는 못 죽여. 왜 못 죽일까? 예전에 자기를 구해줬잖아 얘들아. 예전에 자기를 구해줬잖아. 어떤 사람이 돼지 농장에 갔는데 돼지 하나가 다리가 3개야 4개가 아니라. 그래서 왜 저 돼지는 다리가 3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돼지가 불에 타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돼지가 자기를 구해줬대. 근데 왜 다리가 3개? 혹시 당신 구해주다가 다리가 하나 잡아먹혔냐? 다리가 불에 탔냐고. 그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한 번에 잡아먹을 수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명의 은인을 한 번에 잡아먹지만 어떡해? 하나씩 잡아먹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그야 얘들아. 일지를 죽이고는 싶지. 근데 자기의 뭐야? 생명의 은인이니까 일지는 어때? 그냥 내쫓는 거야. 절에 피신하고 있던 두 부인을 찾아서 데려와. 그리고 보통은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알아? 둘이 어때? 둘이 뭐 행복하게 살고 그냥 어때? 절에서 데려오고 그냥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해가죠? 나는 솔직히 이 소설은 어디가 포인트인지 모르겠어. 거의 뭐 막장으로 거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작년 수능에서 여기 봐. 작년 수능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 정을선전, 첩첩 간의 갈등.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갈등보다는 앞부분이 좀 재밌고 앞부분의 내용도 여러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좀 들어. 자, 그래서 거기 요거 길지 않으니까 72쪽 위에다가 요거 여러분 좀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쟤는 무슨 죄야? 저기서 평출이 제일 불쌍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마 의해서 죽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도 대학 가. 재밌어, 얘들아. 아, 날이 우중충중하니까. 정진사저 같은 경우는 너희들 인터넷 찾아봐도 자료가 거의 없어, 얘들아. 되게 중요한 소설인데. 그래서 쌤 얘기 잘 듣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강도몽유록. 자, 강도몽유록. 자, 별표 여러분 2개 쳐놓고. 자, 강도몽유록.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되게 특이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줄거리를 여러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나열을 했거든. 자, 요걸 여러분 한 번만 좀 읽어봐. 자, 읽고 나서 여러분 얘기를 좀 할게. 자, 읽어. 자, 됐을까? 자, 요게 어떻게 소설에서 구현됐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강도몽유록이라는 게 뭐냐면 강화도. 얘들아, 병자호란 때 삼별초? 맞아? 모르겠다. 자,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해서 죽었고, 거기서 어때? 우리나라 고려가 어때? 고려 맞냐? 조선 때요. 역사 공부 좀 하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렇지, 그렇지. 자, 몰락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강화도에서 죽은 여자들이 꿈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한을 얘기하는 그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잠깐만 볼게. 쌤이 이거는 예전에도 여러 번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는 수특사용 설명서에도 너무 중요하게 나와. 몽유록 소설하고 어때? 몽자리 소설인데 몽유록은 여러분 무조건 뒤에 몽유록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원생 몽유록, 강도 몽유록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몽유록은 인물이 동일성과 의식을 유지해. 무슨 말인지 알아? 꿈 밖의 인물이 꿈을 꾸면서 아, 내가 꿈 밖의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몽자리는 뭐냐면 인물이 동일성과 의식을 유지하지 않지. 자, 질문. 너희들은 꿈을 꿀 때 너희들이 어때? 현실에 너희들이라는 걸 어때? 인지해, 인지 안 해? 여보세요? 꿈에서 엄마랑 싸워. 나인 걸 알지. 어? 너희들 꿈 꿀 때 내가 아닌 제3자가 돼서 꿈을 꾸니? 나는 가끔 그런 꿈을 꿀 때는 있어.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내 과거의 이야기를 꿈을 꿀 때도 있고. 여보 미안해, 이건 진짜 장난이야. 진짜 그런 꿈을 꾼 적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어.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인아, 나는 나야. 거의 우리는 어때? 이렇게 꿈을 꾸지. 근데 몽유록 소설은 뭐냐?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꿈속에서는 어때? 주인공이 아니야. 꿈속에서는 그냥 어때? 관찰자의 역할을 해.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몽자리는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꿈속 관찰자가 아니라 꿈속에서도 주인공이 되는 게 많아. 대표적인 거 구운몽. 구운몽도 이번에 너희들 실린 거 알지? EBS에. 자, 근데 몽자리는 꿈을 꾸기 때문에 어때? 환문구조지. 무슨 식구성이야? 액자식이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몽유록 소설은 외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사건도 없어. 그래서 얘는 문학사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얘는 의미 없는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얘기해. 즉 외화하고 내화 중에서 뭐만 중요해? 내화만 중요한 거야. 외화는 어때? 주제 형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 자, 그런데 구운몽에서는 외화에서 주인공이 세속적 욕망을 그리워하지. 내화에서 어때? 그거를 깨닫지. 그럼 얘는 꿈밖의 이야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외화도 중요하고 내화도 중요해. 그래서 얘는 의미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몽유록은 주제가 무조건 현실 비판이야. 무조건.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몽자리는 주제가 뭐야? 인생이라는 건 덧없다. 꿈과 같은 거야. 1장 추모. 이렇게 여러분 주제가 돼버려. 자, 요 차이점은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특히 내신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여러분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능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둬. 자, 일단 요거는 거기 아무데나 좀 적어줘 얘들아. 네? 맞다. 이게 더 비싼 것 같은데. 네. 이건 누구 거지? 갑자기 옛날 생각했더니
대학대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다. 너무 오래됐지만. 대학 가면 이번에 나는 이거 어느 시점에서 한번 너희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거 알아? 뭐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해야 할게요. 하나쌤이 되게 좋아하는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쌤이 되게 좋아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의대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너희들은 다시 대학에 복귀하겠느냐, 투쟁을 멈추고 그랬더니 복귀하겠다는 애들이 50% 정도가 됐대.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80% 이상이 복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여기 봐. 절대 다른 사람의 신념은 믿지 마. 내 신념만 믿어. 쌤 대학교 1학년 때 쌤 이제 국립을 나왔으니까 전국 국립대학교 사대하고 전국 교대는 쌤이 대학 들어갔을 땐 100% 임용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들어갔어. 그때 여러분 어느 대학교가 되게 셌냐면 공주사대라고 있어. 거기가 여러분 되게 센 게 거기는 나오면 100% 임용이 돼. 되게 셌다고.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헌법소원이 들어왔어. 사립대학교 사대 애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국립대 애들만 보장을 해주냐라고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국립대 사대 그 다음에 교대 학생들에게 절대 100% 임용 보장을 안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1, 2, 3, 4학년 모든 전국 국립대 사대하고 교대 학생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어. 6개월 동안 수업을 안 했어. 그래서 선배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선배들 나와서 얘기할 때 쌤들 이제 과대표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쟁하는 건 우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전국에 어쩌고 저쩌고 뭐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의대생들하고 솔직히 명분이 내가 지금 의대생들을 까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런 명분이 있게 분명히 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투쟁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학교에서는 이제 너희들 제적시킨다 유급시킨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나라에서 여러분 분명히 선배들은 그랬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임용 때문이 아니라 교육 때문이라고. 근데 나라에서 갑자기 뭘 발표를 했냐면 그러면 2, 3, 4학년까지는 임용을 보장해 주겠다. 이게 올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1학년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1학년들은 임용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2, 3, 4학년들 다 수업 들어갔어. 우리만 남고. 이해가? 절대 사회에 나가서 누구 말도 믿으면 안 돼. 이 말도 너희들 믿으면 안 돼. 철저하게 어때? 자기 중심으로 해서 내 신념을 믿고 나가야지.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대중심리야. 대중이 그러니까 나도 그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거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되게 잔인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입속 차려.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절대 인간 그때 되게 선배들한테도 실망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도 되게 실망 많이 했어서 그때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자, 읽어볼게요. 정멸사의 청어선사가 자 얘가 외화의 주인공이야. 잠깐만, 외화의 주인공인데 내화에서는 뭐야? 관찰자가 되는 거야. 강화도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연미정 기슭에 운막을 짓고 지낸다. 어느 날 꿈에서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죽은 15여인의 혼령이 한 곳에 모여 울분을 토로하는 광경을 엿보게 돼. 자, 이제 좀 이따 요거는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이제 여인 1. 여인 1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해. 영의정 김류의 부인이야. 강화도 수비대장 김경징의 이제 모친이야. 그러니까 영의정의 부인이면서 강화도 수비대장이 어때? 엄마야. 남편이 능력 없는 아들 김경징에게 강도 수비의 책임을 맡겼고 이들은 술과 계집에 파묻혀 강화도가 쉽게 함락하게 하며 자 밑줄 거 남편과 아들을 어때? 함께 비난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는 잘 들어.
병자호란의 패배 원인을 첫 번째, 개인의 탓. 두 번째, 남자들의 탓으로. 청나라가 힘이 세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인들의 탓으로 병자호란이 어때?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일은 누구하고 누구? 남편하고 아들을 비판해. 이해 가죠? 선생님, 근데 얘가 소설에서 어떻게 구현이 돼요? 너희들 잠깐만 74페이지 잠깐만 봐봐. 자, 거기 기억, 한 여자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문제 풀 건 아니야. 이거 숙제를 해올 거야. 자, 중략 앞부분까지 7줄 쭉, 8줄 쭉 읽어봐. 이게 끝. 이렇게 15명의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끝나. 길게 했어, 짧게 했어? 짧겠지. 짧아. 그러니까 강도목 이런 건 나오면 그냥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면 대박이야. 왜? 딱 보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도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중략 그 밑에다가 여러분 적어도 돼. 이 대사를 보면 알겠지만, 자 우선 첫 번째, 기억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하지. 맞아? 자, 두 번째, 자 대화를 통해, 자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들어갑니다. 너희들 보통 요약적 제시면, 사건의 요약적 제시면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지. 서술자가 여러분 직접 설명해 주는 게 사건의 요약적 제시야. 근데 유일하게, 자, 내가 어때 들어온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자, 내가 어저께 포켓몬을 사러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직접 제시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통해서, 네,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특이한 게 요약적 제시인데 바트그러나. 무슨 제시야? 대화를 통해서 얘기한 거니까 간접 제시야. 그러니까 사건의 요약적 제시인데 어때? 간접 제시가 된다. 자,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 질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대화는 과거 회상이 아니야. 봐봐. 과거 회상이 아니야. 과거 사건을 언급한 것 자체가 과거를 회상한 거야. 근데 얘들아, 얘는 과거 회상은 분명히 맞아. 그러나, 그러나 질문. 이거를 여러분 영화로 옮기면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역전이 되니? 아니지. 그냥 영화로 하면 한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역전이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소설은, 이 부분은 과거 회상은 맞는데 무슨 구성은 아니야. 역순행적 구성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 회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자, 강도몽유록이
3학년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고2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오케이? 그 고2 모의고사가 여러분 요 뒤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전에 EBS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 그때는 여러분 누가 나왔었냐면 여인 1, 여인 2, 여인 15.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인 1, 여인 12, 여인 15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봐. 어쨌든 이 작품은 꿈을 꾸니까 꿈에서 들어오는 장면이야. 꿈에서 깨는 장면이 나와 있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1, 2, 14, 15 여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중간 얘기는 그냥 듣보잡으로 여러분 알아두면 돼. 자, 그런데 짜증나는 두 여인이 있어. 누구냐? 여인 13하고 여인 14야. 시아버지가 13, 오랑캐에 맞설 것을 주장하며 자신은 그 공로로 선녀가 되었으면 잘하는. 여인 14, 할아버지의 지조로 자신이 천당에 되었음을 자랑해. 얘들아, 나머지 여자들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 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여자들 울고 있는데 그런 애들 있지 않냐? 너희들 나중에 초등학교 동창회 가봐. 동창회 하면 꼭 여자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고개 이러고 들어와, 이러고. 너 왜 그러고 들어와? 남편이 다이아몬드 사줬는데 무거워서 이러고 다녀. 이 지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에 나와 있는 13, 14는 어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되게 특이한 그런 성애고요. 자, 여인 15. 기생이지만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지조를 지킨 것은 오직 여인이었음을 역설하며 현실을 개탄해. 여기 봐. 이거. 자, 다시 한번 말할게. 몽유록 소설은 무조건 이거야. 특히 여기에선 누구? 남자들. 그 다음에 어때? 강화도 수비를 했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비판한다고. 자, 너희들 뒤에 75페이지로 넘어가서 니은 그 여자의 말도 한번 10줄 한번 쭉 읽어봐. 끝까지 읽어, 얘들아. 니은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 어렵지 않지? 그냥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 소설이 어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고전소설 여러분 2개를 다 끝내고, 원래 현대소설은 수능에서는 연계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하지만 6월, 9월에 여러분 출제가 돼서 여기 봐. 저저번 주에 내가 그거 숙제로 내렸지. 태평천하, 날개 이런 건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된다고. 자, 뒤에 현대소설이 여러분 3개가 있어. 전광용의 사수, 이호철의 판문점, 김승옥의 차나 한잔. 저기 오타 하나만 여러분, 오타 하나만. 김승옥의 차나 한잔 줄거리 끝에서 둘째 줄 오른쪽에 보면 위안채라고 나오는데, 미안해 이거 오타야. 취한채, 위안채가 아니라 취한채. 술에 취한 거야 얘들아. 79쪽 김승옥 차나 한잔 줄거리 끝에서 둘째 줄 오른쪽 취한채. 됐죠? 오케이? 자, 요것만 고쳐주고, 자, 판문점하고 차나 한잔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앞에 나와 있는 77쪽 전광용의 사수 별표 2개 차이다. 현대소설 중에서 출제 가능성 높은 건, 그리고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건 내가 수업을 좀 한번 해줄게. 자, 요거 등장인물하고 줄거리까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 자, 등장인물하고 줄거리까지만 자 한번 읽어.
화장실 좀 갔다. 네! 숙제표. 작년에는 고전 씨가 강의를 뭐 성의 없이 찍은 건 아닌데 애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되게 그냥 빠르게 여러분 끝냈는데 되게 목적을 뒀는데 올해는 어쨌든 세 사람이 좀 희생을 해줘서 수업 시간에 좀 앉아 있어서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 강의 여러분 밀리지 말고 이번 주 강의가 용부가까지였어요 여러분 맞지? 우리 다다음 주에 보는 모의고사에 여태까지 봤던 이제 가사 중에 여러분 하나가 들어가. 오케이?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 딱 봤을 때 나 이 작품 알게 풀면 확실히 여러분 시간을 줄어. 나는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애들이 되게 문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문학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쌤이 추석 때 같은 때도 여러분 이제 올해는 여러분 추석이 되게 10일 연휴 되게 많잖아. 추석 때는 한번 모의고사 20 문학 17문제를 EBS 연계해서 만든 다음에 계속 한번 수업을 돌려볼 거야 얘들아. 문학 쪽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건 독서하고 올해 특히 들리는 얘기가 언매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언매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매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 잡아놓고 오늘 숙제로 너무 강의만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언매도 내가 오늘 좀 문제를 좀 나눠줬거든. 특히 의문론 쪽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휘론 쪽서부터 많이 어려워져. 그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법 자료 중에서 언매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여러분 그 책 가지고 여러분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좀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놓고 자 정광용의 사수 봅시다. 혹시 이 소설 들어본 사람 손 들어. 오케이. 되게 유명한 작가야. 전광용 그러면 너희들 아는 작품 중에서 그 작품 껍빛단니. 껍빛단니? 몰라? 한 비서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장이 비서를 맨날 노동을 시키잖아. 그러면서 얘기하지. 커피 탔니? 커피 탔니? 농담이고 캡틴 그래서 껍빛단니 그래가지고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어쩌고 저쩌고 자 그 사람 의사인데 의사인데 어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앞에서 어때 앞잡이하고 와타시와 스메끼리 빠케스미 하고 소련 군정하에서는 어때 소련들한테 어때 나쁜 놈의 스킴 이러면서 어때 이렇게 하고 미국 군정하에서는 어때 미국 군정하에서 어때 다 하고 뭐 외세에 빌붙는 뭐 그런 소설이 있어. 되게 여러분 유명한 작가고 이 사수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 어때 현대소설은 포인트가 사건보다는 인물의 심리의 포인트에 맞춰져 있고 이 소설이 여러분 전형성에 딱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은 정말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은 전형적인 병렬적 구성이야. 자, 유사한 사건을 나열해서 주제를 여러분 강조해. 자, 몇 번의 대결이 있니? 3번의 대결이 있지. 3번의 대결 모두 어때? 내가 져. 자, 그리고 그 3가지 대결에는 이제부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등장인물 나, 비, 경이.
이거 음란 마귀 씌운 사람들 때문에 얘기해줄게. 나의 그 등장인물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얘는 성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성적으로야, 여러분. 성적으로. 성윤아 알겠지? 농담한 거야, 하자.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줄거리 봅시다. 나는 비의 사형을 집행하고 병원에서 눈을 뜨며 과거를 회상해. 자, 이 소설은 전형적인 또 역순행적 구성이 됩니다. 자,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내 옆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을 것 같아? 간호사. 어떻게 알아? 봤었어. 간호사를 누구로 착각해? 비? 간호사는 여자. 모르겠지. 남자와 여자를 좀 넘나드는 거. 형이. 자, 비와 나는 한 학급의 학우로 막역한 친구야. 그런데 곰 선생에 의해 서로 뺨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둘은 경쟁 의식에 빠지게 돼. 누가 이길까? 얘들아, 이 작품에서 나는 계속 져. 참고 삼아서 왜 곰 선생이 서로를 때리라고 얘기냐면 곰 선생에게는 버릇이 있어. 수업을 하다가 이 버릇이 있는데 그 숫자를 세다가 걸린 거야. M을 몇 번 하나? 2번, 3번. 쌤들은 어때? 그러면 빡쳐요. 지금 선생님하고 또 옛날 선생님은 다르잖아. 옛날 선생님들은 그거 알지? 영화 드라마. 니 아버지 뭐 하시노? 깡패인데요? 이 새끼! 옛날에는 여러 번 선생님들이 애들을 때렸어. 근데 이 곰 선생은 자, 때린 게 아니라 야! 둘 서로 뺨 때려. 처음에는 어때? 해야 돼 계속? 나중에는 이 B가 나를 때려서 내가 코피가 터지면서 바닥에 나뒹굴어요. 결국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패배감을 느끼게 돼. 이게 여러분 나의 첫 번째 패배야. 니들도 솔직히 그런 애들 있잖아. 분명히 되게 친한 친구인데 묘한 경쟁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경쟁의식이 어때? 빠지게 돼. 진짜 옛날 선생님들은 편했지. 옛날에 선생님들은 되게 잘 산 거 알지? 옛날에 여러분 진짜로 촌지 정말은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학년을 많이 맡으려고 그랬어. 왜? 1학년 맡으면 촌지가. 옛날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되게 잘 살았어. 너희들, 나는 이 대통령을 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좋아진 게 뭔지 알아? 옛날에는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반말했어, 얘들아. 상상이 안 가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반말했어. 왜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공무원들 비리 근절하고, 적어도 어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친해진 거야. 옛날에 막 세무서 같은 데 가면 정말 왜 왔는지도 안 물어봐. 잠 기다리쇼. 이런 식으로. 너무 권위적이지. 요즘 그래서 그것도 발의됐었잖아. 그때 무슨 법이 있었냐면 번호 부리기 금지법. 학교에서 애들 번호 부르지 말라고, 인격적으로 말살한다고. 15번, 17번.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때? 15번, 오늘 며칠이야? 이거 제일 많이 하지. 아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래. 니들 진도가 뭐 제일 느려, 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방송 꺼! 뭐 이런 말 많이 한대. 근데 정말 그랬어. 근데 그게 결국 지금도 학교에서 번호 부르지. 그게 원래는 어때? 법으로 금지되려고 그랬었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여튼, 이게 이제 나와 첫 번째 B와의 대결이고, 자, 여기서 이제 나는 어때? 패배를 하는 거야. 안 적어도 돼, 패배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나와 B 모두 경희를 좋아하게 돼. 아하! 경희는 누구를 좋아했을까? 읽었지? 누구를 좋아했어? 나를 좋아했어. 경희는 나를 좋아했어. 졸업반으로 진급하던 봄의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왔던 B는 내 책갈피에 끼어있는 경희의 편지를 발견하게 돼. 이런 걸 왜? 나는 B에게 경희와의 약혼의 뜻을 솔직히 말하고 B의 양보를 기대하나 그는 의외였다. 가위바위보를 하면 되지.
아니면 경희가 좋아하는 한 되지. 내가 또라이지. 자, 그럼 우리 대결하자. 공기총. 공기총 대결을 딱 해서 나무 옆에 서 있고 총으로 이 나무를 맞히는 대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맞히는 사람이 경희를 갖는. 경희의 의중은 어때? 생각 없지. 결국 누가 이기냐면 B가 여러분 이겨. 근데 B가 어디다 총을 쏘냐면 미안 귀야 얘들아. 귀인데 아마 내 귀가 연락한가 봐. 그래갖고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기총이 나무를 맞췄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귓볼을 어때? 스치게 돼. 그래서 그 귓볼의 흔적이 나의 패배감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야. 결국 몇 번째 졌어? 두 번째로 여러분 졌지. 자, 6.25 전쟁으로 인해 모두 흩어지게 된 후 나는 새로 전속되어 온 부대에서 B를 만나게 된다. 나는 함성을 지르며 B의 손을 잡고 반가워했으나 B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 B의 옆에 그의 아내가 된 경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경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당신을 찾으러 다녔어. 누구와? B와. 근데 나는 당신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때? B와 결혼하게 됐다는 그런 변명을 경희가 여러분 하게 돼. 자, B는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나는 B의 금융운동을 하게 되나 결국은 사형집행 사수로 지명돼. 이해 가지? 자, 어때? 여기 봐. 옛날에 어때? 옛날 말로 하면 영모야. 모반, 내란죄. 요즘 많이 나오지? 사형이야. 사형하는데 딱 서 있으면 이쪽에서 이제 사수들 몇 명이서 어때? 총을 가지고 빵 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여기 봐. 그럼 내가 여기서 총을 쏴서 B를 죽이면 누가 이기게 되니? 내가 이기게 되는 거야. 내가 이기게 돼. 쏘아! 나는 구령이 끝나기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가 났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밑줄 거.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밑줄. 왜 당기지 못했을까? 친구니까. 친구는 쏠 수 없다. 근데 오른쪽 볼게. 근데 결국은 어때? 자, 그나마 그와의 대결에서 제외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때? 방아쇠를 당기긴 당기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엔 분명히 나의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 나오겠지. 자, 내적 갈등의 내용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대결에서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거하고 자, 친구니까 어때? 쏠 수 없다. 근데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B는 쓰러졌지. 누구의 총알에 맞아서? 내 총알이 아니라 어때? 다른 사람의 총알에 맞아서 쓰러진 거야. 그럼 나는 결국 B를 이긴 거야? 못 이긴 거야? 못 이긴 거지. 그래서 마지막 패배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자, 끝에서 둘째 줄.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너 나 안 쐈지? 죽으면서도 내가 이긴 거야. 그렇게 죽었을지도 몰라.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여러분 쓰러지지.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걸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냐? 여기 봐. 첫 번째 대결은 누구에 의해서? 곰 선생에 의해서. 두 번째 대결은 누구에 의해서? 경희에 의해서. 세 번째 대결은 전쟁에 의해서. 얘들아, 이 작품의 서브 주제는 전쟁의 비극이야. 서브 주제가 여러분 전쟁의 비극이야. 메인 주제는 뭐냐?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무슨 의식이 있는 거야? 경쟁 의식이 있는 거야. 자, 어디를 보냐? 출제 포인트 볼게. 자, 거기에서 그거 밑줄 거. B와 대결하게 만든 외부적인 조건 밑줄 거. 자, B와 대결하게 만든 외부적인 조건. 자, 밑줄 거 넣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첫 번째, 인간의 자 근원적인 경쟁 의식이 있고, 자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쟁 의식이 외부 환경이 부추기는 거야. 이해가? 이게 여러분 이 작품의 메인 주제야. 이게 이 작품의 메인 주제. 그리고 전쟁의 비극은 서브 주제가 여러분 되는 거지. 다 했어. 숙제만 들으면 돼. 세 번 싸워서 세 번 다 지네. 쌤이 작년에도 그 평가원 앞두고 소설 2작품, 3작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양기자 씨의 소설이었는데, 쌤이 되게 지금 현대 소설 중에서 몇 작품 설명할 거야. 그거는 문학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조금 스토리가 좀 복잡한 거 위주로는 여러분 정리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하고, 자 뒤에 나와 있는 판문점하고 김승옥의 차나 한 잔은 여러분들이 숙제 복습하면서 여러분 해주면 돼. 자 숙제표 잠깐만 펴봐. 숙제표. 자 이번에 수특 문학 푸는 게 좀 많아서, 자 월요일날 4월 5일 수업 복습 기출문제도 여러분 풀고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현대소설도 여러분 봐두고 플러스 EBS 수특 문학 60에서 63. 요게 뭐냐면 용부가 그 부분 여러분 풀면 되고요. 자 4월 8일 화요일 문학 상세자료 프린트 공부하기, 그래가지고 용부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